시청자 여러분, 밤새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4월 2일 벌써 이제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기사들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좀 살펴보죠. 예, 오늘 톱 기사는 윤선고일 잡히자 한숨 돌린 증시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장이 그 전날, 그러니까 31일 날 급락하고 나서 어제 장이 반등을 아주 세게 했죠. 코스피 1.6% 반등을 해서 일단은 그 전날 떨어진 거 반 이상, 살짝 이상 이렇게 되돌림을 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 정도는 돼야지 뭔가 좀 그 다음을 도모를 해볼 수 있는데 그 정도를 회복을 못하면 사실은 이제 더 내리막길로 가기 쉽다라는 전반적인 어떤 그런 이게 사실 일종의 관성의 힘이겠죠. 이게 되는 건데 어제 코스피 흐름을 이렇게 별도로 좀 이데일리 신문에서도 좀 그래프로 뽑아봤습니다. 전날 종가 2,480이었는데 어제 코스피 시가가 2,511, 그러니까 갭 상승을 했죠. 그리고 고가가 2,530까지 갔다가 종가 2,521. 그러니까 저가가 2,500선 살짝 깨졌던 거 생각하면 종가상으로는 일단 양봉을 잘 만든 겁니다. 시가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제 코스피 시장의 흐름은 장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비교적 괜찮았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내용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역시 수급입니다. 그 옆에 이제 오른쪽 표 함께 보시면은 어제는 결국 개인과 기관이 사서 장을 이렇게 좀 끌어올린 거고 외국인은 다시 또 대규모로 팔았습니다. 4,485 거의 5천억 가까이 어제 또 좀 파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 외국인들은 그 외국인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번 추세적으로 사면 계속 사거나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좀 쉬운데 이제 큰 자금들이 많으니까.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 모습을 보면 정말 시장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외국인도 무슨 단타치기 하는 것처럼 하루 사고 하루 팔고 뭐 이런 식의 흐름들이 많습니다. 어떤 날은 뭐 현물은 팔더라도 선물은 사는 경우도 있는데 요 며칠 사이를 보면 현물, 선물 다 동반해서 순매수하거나 아주 순매도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좀 불안한 검을 이 외국인들의 요즘에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도 다행히 어제 시장이 이렇게 오후장으로 갈수록 오후장으로 가도 밀리지 않고 이렇게 다시 올라왔던 이유는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이 선고가 결정이 됐기 때문이죠. 어제 오전 10시쯤 넘어선가 전해졌나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장이 비교적 좀 탄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그래도 좀 보여줬습니다. 11일 날 이제 10시에 헌재가 발표를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장중이지 않습니까? 이날은 여러 가지로 시장의 큰 변동성이 좀 예상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외국인이 이렇게 뭐 순매도를 하는 이유를 또 봤을 때는 이제 이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이 여부는 분명히 좀 남아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이 불확실성이 관세 리스크는 이제 4월 3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제 결론이 나니까 내일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뭐 그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쪽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죠.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된 헌재 결정,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동안 시장을 좀 흔들었던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공매도, 그다음에 미국의 관세, 그다음에 이 탄핵 선고 이 세 가지가 이제 이번 주에 모두 다 어쨌든 마무리가 되는 뭐 결과는 뭐 나중 문제고 일단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불안감들 많고 여전히 불확실성을 높이는 변수들이 많은 거는 결국 우리한테는 이 환율로 그대로 또 여파가 미칩니다. 어제 사실은 불확실성 하나가 이제 해소되는 측면이죠. 물론 뭐 결론이 나온 건 아니긴 합니다만 선고 기일이 계속 차입일 미뤄지다가 어제 이제 선고일이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잠깐 1,469원이었나요? 1,470원대로 살짝 내렸다 바로 다시 끝날 때는 1,470원을 넘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1,500원대 환율에 대한 공포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긴 하는데요.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헌재 이 탄핵 선고가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된다면 1,500선 분명히 아마 단기적으로라도 찍으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건 1,420원대까지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지금 이 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환율에 좀 얹혀져 있는 부분이라고 좀 시장에서 보는 거고요. 자, 오늘 이데일리 기사의 내용은 외환 보유액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외환 보유액을 통해서
어쨌든 환율 방어를 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지는 않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상주의 흑자가 계속 되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외환보유액이 자꾸 줄고 있는 게 좀 걱정거리인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외환보유액 추이인데 2018년도에 6월에 4천억 달러 살짝 턱걸이하고 있었죠. 그리고 넘어간 다음에 이제 4,400억 달러요. 제 기억은 4,600억 달러 가까이 올라갔었군요. 그러고 나서 지금 2025년, 그러니까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4,092억 달러까지 지금 우리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2020년에 그때 팬데믹이죠. 그때 이후에 현재 한 5년여 만에,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외환보유액이 이렇게 계속 줄어든다라는 거는 특히 이제 심리적 저주선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이 4천억 달러 밑으로 만약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에 조금 심리적인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사이죠. 탄핵 선고 떨어지기 그 사이에 만약에 뭐 그 사이에 뭐 외환보유액의 추가 결과가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되면 좀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건데 결국은 수치보다는 불안감인 거죠.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뭐 정책 불확실성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되고 난다 그러면 설사 4천억 달러 이하로 살짝 떨어지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큰 우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환율이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냐. 일단 예상이 좀 됩니다만 이제 그만큼 불안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이제 회전율인데 회전율은 이제 주식이 이제 그날 하루에 얼마나 이제 손바뀜이 있는지 그걸 의미하는 수치가 되는 거죠. 이게 100%를 넘으면 주인이 한번 바뀌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어제는 뭐 200%가 넘는 종목도 나왔습니다. 주인이 하루에 2번이나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표 좀 나오죠? 회전율 상위 종목 현황, 형지 INC 231%, 대신정보통신 132%, 모비데이즈 101%인데 형지 INC는 이재명 테마주 어제 이제 탄핵 선고기일 잡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형지 INC 같은 경우는 이재명 테마주 중에 하나여서 저렇게 급등을 하면서 회전율도 그렇게 크게 올랐고요.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저게 산불 복구 수혜주라고 그러는군요. 그래서 그 테마 때문에 저렇게 주인이 좀 많이 바뀌는 회전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모비데이즈는 저게 중국의 틱톡이 미국 사업권을 좀 미국에 좀 파는 문제를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요즘 트럼프가 달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 그 부분 때문에 그에 따른 뭐 기대감 때문에 좀 100%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많다라는 특별한 여기에 좀 공통된 이유가 있죠. 그만큼 이제 이게 뭐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이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회전율이 빠르다라는 그만큼 단타가 횡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앞서 이제 외환보유고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과 좀 일종의 하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는 뭐 이런 종목들 투자는 뭐 제가 하지 말라 해서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알아서 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투자 전략 그런 얘기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 하나 하죠. 예, 이제 얼추 다 돼가죠. 감사 이제 보고서 이 얘기인데 지난달까지 이제 냈어야 되는데 안 낸 회사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좀 집계를 해보면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가 현재 43개사 남아 있네요. 코스피 7개, 코스닥 36개 이렇게 좀 남아 있고요. 3월 정기추측을 앞두고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회사가 이제 20곳이 되는데 한 절반 정도는 낸 거죠. 그중에 여기 지금 표에도 좀 나옵니다만 EDGC, 노블 M&B, RF세미 이 세 곳은 의견 거절 판정이 회계법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의견 거절이 2년 연속 좀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오는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또 개선 기간을 부여를 했는데 이 사이에 개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감사인 비적정 의견 상장사가 여기 밑에 있는 보시는 것처럼 뭐 한창,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세토피아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도 설마 이렇게 이름 나오는데 뭐 투자하시지는 않겠죠. 근데 이런 회사들 이렇게 잠깐 아주 단기 트레이딩하는 그런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거는 정말 선수들이시죠. 그런 분들은 아니면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보시고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이제 내놓으셔야 되고 뭐 또 이런 회사들 주가가 싸다고 해서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기사들이 이제 정기주총 시즌을 앞두고 이제 모든 언론사에서 두루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 종목들은 잘 좀 챙겨 놓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이 소형주들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 이런 회사들은 잘못 들어가면 정말 완전히 물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런 기사들 나오면 이런 거 잘 리스트 챙겨 두셨다가 꼼꼼하게 투자하실 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